안에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가계부 사이트 사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이트 이름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사이트 주소는요. www.moneynavi, money, M-O-N-E-Y,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뜻하는 navi.co.kr입니다. 회원가입은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그 회원가입을 한 상황에서 임의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면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가족 등록입니다.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스텝 1, 가족 등록부터 하시는데요. 이 가족 등록은 미혼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결혼하신 기혼 가정에 한해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가족 등록을 하는 메뉴는 그 오른쪽 상단에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 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가족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면 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에 되어 있던 거는 이렇게 삭제를 하고 제가 처음부터 하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이름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첫째. 태어난 연도는 뭐 2004년도다. 이렇게 해서 등록하면 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둘째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2007년도에 태어났다. 자녀 등록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배우자도요. 이름 배우자로 할까요? 배우자 태어난 연도 75년생이다. 회사원이다. 직업을 선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또 배우자를 이렇게 등록하면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등록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제 그 지출이나 소득을 등록을 할 때 누가 얼마를 쓰는지 또는 누가 얼마를 버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일단 가족 등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제 아래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스텝 2 계정관리입니다. 가계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가계부도 사실은 계정관리가 먼저 우선이죠. 그래서 계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관리는 가계부 쓰기에서 지출 계정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 머니내비는요, 총 그 10개의 계정이 있는데요. 이 머니내비의 그 계정관리 단계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게 계정, 그 다음이 계정 아래가 항목, 그 다음 항목 아래가 이제 세부 항목 총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그 계정 항목, 세부 항목은요, 회원가입을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잡하게 뭐 계정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떤 계정들이 있구나, 어떤 항목들이 있구나를 그냥 쭉 한번 보고 넘어가셔도 충분하시거든요. 보시면 가족이 같이 쓰는 공동생활 또는 뭐 먹고 사는 생활,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장려, 양육, 뭐 사람 노릇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게 계정이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런 버튼들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거란 항목 아래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기요금, 가스비, 난방비 같은 세부 항목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지출을 입력을 할 때는 이 세부 항목 단위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관리하고 수정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이렇게 10개의 계정이 있다. 그리고 그 아래 항목이 있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출 계정을 확인하셨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여기에 보시면 예산 관리입니다. 이 머니내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별로 예산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혀 그 쓸모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계정이 많고 그 설정해야 될 내용이 많다 하더라도 반드시 예산부터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요, 그거는 예를 들면 연도가 바뀌어도 그걸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만 조금 번거롭지만 설정을 해주시면 그다음부터는 수정할 때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복잡하다 느끼실지라도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가계부 쓰기에 이제 예산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예산관리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새로 가입을 했으니까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작 날짜. 이 시작 날짜가 뭐냐면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는 날짜를 말하는데요. 그 시작 날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 등록, 즉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연도, 월, 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렇게 I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이렇게 도움말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또는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경우 손가락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도움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작 날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2017년 1월부터 쓰겠다 라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 시작 연월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 연월이 저장이 되었으면 계정별로 이제 예산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해볼까요? 자, 2017년 먹고 사는 생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조회를 하셔도 다 영원으로 나오죠. 그죠? 예산이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월 예산이 있고 연 예산이 있어요. 월 예산은 뭐냐면 매달 반드시 이제 지출되는 예산이 바로 월 예산입니다. 매월 지출하는 예산이죠. 연 예산은 뭐냐면 연 단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든가 혹은 불규칙하게 지출되는 예산이 바로 연 예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주부식, 뭐 내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쓴다. 그죠? 과일은 한 5만 원 정도 쓴다. 간식도 한 5만 원 정도 쓴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월 예산은 30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환산돼서 나옵니다. 외식은 나는 한 달에 외식은 한 10만 원은 하는 것 같아. 10만 원 하면 되겠죠? 근데 배달 음식은 매달은 안 하고 1년에 한 10만 원 정도 먹는 것 같아. 그럼 1년에 10만 원, 연 예산이 되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합하면 지금 연 환산하면 130이지만 월은 뭐 10만 8천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활용품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욕실 빨래 이런 거는 뭐 월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다. 침구 커튼 가구.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연으로 한 10만 원 쓸까? 그럼 연 예산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컴퓨터 소모품도 아니 나 한 1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용품은 한 달에 뭐 5만 원 이렇게 쓴다. 수선 수리비 이런 것도 뭐 매달 들어가진 않잖아요. 연에 한 10만 원 쓸까?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목욕, 뭐 김장 이런 거 있습니다. 김장은 보통 연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김장 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써.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보시면 근데 이제 예산은 이 식비라든가 외식은 그 먹고 사는 생활 계정의 항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비에 대한 세부 항목, 즉 주식, 부식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산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먹고 사는 생활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2017년도 자녀교육 해보겠습니다. 자녀교육에 조회를 하면 자, 이렇게 아래에 쭉 내용이 나오죠. 보시면 유아 양육,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뭐 초중고 학생이니까 수업료 체험학습 소풍은 1년에 뭐 한 10만 원 드는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급식비, 간식비 이거는 한 달에 10만 원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방과후 교실은 1년에 4번 하니까 예를 들면 한 번에 할 때 20만 원이다. 그러면 1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방과후 교실은 분기별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럼 총 4분기 한 번에 낼 때 20만 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8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교육을 한다. 나는 아이를 뭐 강의를 한다. 학원을 보낸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에 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 학원비가 있네요. 아이들 학원비로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학원에서 추가로 1년에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기타 비용들로 그래도 한 1년은 단위로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돼요. 즉 월예산과 연예산은 같이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 보험료 들어가. 아이들 보험료 둘이 합쳐서 내가 6만 원 정도 한 달에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6만 원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자녀,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도요.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예산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산 저장 성공을 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계정별로 이렇게 예산을 저장을 하면요. 지출 순위가 나와요. 지금 보니까 자녀 양육이 먹고 사는 생활보다 조금 더 많이 쓰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요 나머지 그 계정에 대해서 예산을 쭉 잡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산의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짜서 생활을 하지만 살다 보면 예산에 처음에 예산하지 못했던 그런 돈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예산의 지출이라는 항목으로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 정도 하면 좋을까? 제가 해보니까요. 이 한 달치 평균 생활비 정도를 그 연예산으로 잡아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우리 집 생활비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예산의 지출은 300만 원 정도를 연예산으로 이렇게 기입을 해서 잡아놓는 겁니다. 이 예산의 지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예산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만 해도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노트북을 사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건 어디서 예산을 잡아서 쓰냐? 바로 이런 예산의 지출에서 잡아다가 쓰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출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예산 현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산을 쭉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를 한번 다 잡아보시고요. 이렇게 예산을 다 잡아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출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출 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번 달에 남아있는 예산 잔액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예산 잔액들이 보여집니다. 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여기 먼저 보시면 자주 쓰는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 식비라든가 그런 거는 자주 쓰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이렇게 딱 등록을 해놓으면 굉장히 쓰기가 편해져요. 한번 볼게요. 여기 자주 쓰는 지출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자주 쓰는 지출은 먼저 이름을 정해야 돼요. 내가 식비라는 자주 쓰는 지출을 쓰겠다. 중복 확인을 하면 사용하실 수 있죠. 자, 식비는 어떤 계정일까요? 먹고 사는 생활이겠죠. 그 다음에 항목은 식비. 식비 중에서도 뭐가 많을까요? 주부식이 아무래도 많겠죠. 자, 그리고 이 지출을 할 때는 저희가 아까 가족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쓴 사람도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까 등록한 가게 그 가족들이 다 나오죠. 근데 일단 여기 식비는 다 같이 쓰는 거니까 분류 안 함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뭐 늘 바뀌니까 금액은 쓰지 말고 식비 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정지출 자동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애들 학원비라든가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매월 한 번씩 반드시 쓰는 지출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달 계속 쓰려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지출 자동 등록은 여기에 등록을 해놓으면 한 달에 한 번 여기 보시면 매월 1일 이제 공한시에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출이 등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달 한 번씩 쓰는 지출들은 더 이상 지출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근데 식비는 뭐 자동 등록하지 않은 거니까 사용 안 함에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식비라는 게 생겼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등록. 이제 자동 등록하는 거 해볼게요. 학원비. 그죠? 학원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복 확인하시면 학원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학원비는 뭐겠어요? 자녀 양육 계정이겠죠? 항목, 사교육, 학습 장난감, 문화센터, 학원비. 근데 이건 누가 쓰느냐? 자, 첫째가 쓰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쓸 사람까지 쓰고요. 보면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메모도 쓸 수 있죠. 첫째 학원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동 등록을 쓸 거예요. 그러면 고정지출 자동 등록 사용함. 그럼 언제 며칠로 지출을 등록할 거냐? 이거는 10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번 달부터는 안 되고요. 다음 달부터는 이제 지출이 자동으로 매월 1일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학원비 식비가 생겼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이 식비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보세요. 계정 항목, 세부 항목에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 날짜 1월 10일 금액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쓰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지금 먹고 사는 생활이 50만 9,980원 정도죠? 자, 여기서 내가 얼마를 쓸 거냐면 10,000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예산이 어떻게 바뀌는가 볼게요. 지출이 저장되면 아래에 지출이 저장됐다고 나오죠?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지금 10,000원이 줄어든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가 썼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활을 계정별 예산 잔액이 이렇게 줄어든 거죠. 자, 자녀 양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비. 자, 이거는 아까 자동 등록을 한 게 15만 원을 등록했으니까 15만 원 등록이 됐는데 제가 5만 원만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둘째의 학원비예요. 둘째 학원비라고 이렇게 하고 지출 날짜는 뭐 5일날 쓴 거다. 자, 보시면 저장됐죠? 자, 5만 원의 이 지출이 등록되면서 보시면 아까 자녀 양육에서 이렇게 5만 원이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의 지출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갑자기 노트북을 사게 됐어요. 얼마짜리냐? 3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사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먹고 사는 생활에 일단 항목은 생활용품 정도가 되겠죠? 컴퓨터나 뭐 컴퓨터 소모품. 그 다음에 쓴 사람은 분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에서도 여러분 이게 분류 안 함으로 하셔도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꼭 분류하겠다 하면은 분류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계정과 항목은 필수로 입력하셔야 되지만 세부 항목은 분류 안 함으로 하셔도 됩니다. 쓴 사람 이거는 남편이 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야,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지출이야. 그럼 예산 외의 지출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산 구분해서 예산 외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고 선택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자, 저장이 됐죠. 근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생활 예산이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됐죠? 예산의 지출에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아까 2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을 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예산의 지출은 지금 이렇게 표시가 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지출 등록을 하시고 또는 그냥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금액 5만 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 노릇에 부모님한테 내가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선물을 5만 원짜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분류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분류 안 함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사람 노릇은 아까 우리가 예산을 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5만 원이 잡히는 겁니다. 어때요? 사용하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지출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근데 아까 이렇게 지출을 쓰면 이 예산이 바뀌는데 이 예산이 바뀌는 게 이번 달뿐만 아니라 이 다음 달의 예산도 같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그 예제를 보여드리기 어려워서 작년 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당월이라 하면 이제 2017년 1월입니다. 그래서 이 계정에 2달 전
예산을 보시면 자녀 양육에 16만 5천 원입니다. 자, 이 숫자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달 전이면 2016년 12월이 되죠. 자, 이때는 얼마냐면 23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유치원 비용으로 16년 11월 10일에 이제 10만 원을 썼다라고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기록이 이제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저장 수정됐습니다. 자, 당연히 2달 전도 6만 5천 원으로 바뀌었죠. 아까 16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0만 원 썼으니까 당연히 이제 11월에는 6만 5천 원이 됐지만 아까 한 달 전, 즉 12월은 어떻게 됐을까요? 23만 원이었잖아요. 예산이.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느냐? 13만 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번 달, 즉 11월 달에 쓴 쓴 지출이 예산이 그 다음 달 12월 달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바뀐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서 이번 달에 많이 쓰면 그 다음 달 예산이 줄어들고 이번 달에 적겠으면 그 다음 달 예산은 늘어난다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계부들과 달리 이번 달에 쓴 예산이 이번 달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달까지 계속 영향을 끼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지출을 하실 때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상단에 보이는 계정별 예산 잔액 이것만 보고 지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남은 예산이 얼마구나. 그럼 내가 이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은 예산이 있으면 쓰시면 되죠. 근데 남은 예산이 없다 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 지출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머니내비는 지출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 그거에 맞춰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산만 신뢰하고 지출하게 되시면 충동구매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지출이라든가 후회하는 지출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출 사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수입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수입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달 예를 들면 발생하는 수입이라든가 또는 내가 뭐 계속 입력을 해야 되는 수입 이건 아까 자주 쓰는 지출처럼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남편 월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복 확인을 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냐? 남편 월급 300만 원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 수입의 구분은 크게 고정수입과 변동수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편 월급은 고정수입이니까 고정수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월급이죠. 월급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는 사람. 내 남편. 하고 메모는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출과 마찬가지로 자동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반드시 발생하는 수입이라면은 자동 등록을 사용함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월급날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이 2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기입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이 수입으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남편 월급이란 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왜 아이들 용돈 같은 거 받잖아요. 친척들한테. 그래서 아이 용돈 이런 것도 수입으로 잡겠다. 중복 확인 사용하실 수 있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거는 변동 수입이죠. 변동 수입도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입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녀 용돈 버는 사람은 이제 아이가 여기서 둘이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지금은 지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이 용돈 아이가 친척에게 받는 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자동 등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동 등록은 사용 안 함으로 등록을 해놓으시면 아이 용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친정한테 돈을 받았는데 그걸 나한테 맡겼다든가 내가 그냥 그걸 쓴다라고 하면 아이 용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5일 날 받았어. 금액은 5만 원을 받았다. 그럼 이제 이거는 아까 자동으로 등록해 놓은 거니까. 근데 얘는 누가 받았냐? 둘째가 받은 돈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등록 해주시면 등록이 됩니다. 뭐 남편 월급도 이런 식으로, 그죠? 왜냐면 이게 자동 등록은 다음 달부터 등록이 되는 거니까요. 이번 달 내가 미리 등록해 놓겠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수입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저축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을 관리하시기 전에는요, 먼저 그 통장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장 관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통장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돼요. 통장 크기 이제 4가지입니다. 현금성, 원금 보전, 원금 손실, 장기 목적성. 그러니까 현금성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고요. 원금 보전은 그 적금이나 예금 같이 원금이 보존되는 것이고요. 원금 손실은 펀드나 뭐 주식 투자 같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저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목적성은 노후연금처럼 장기적으로 그 5년 이상 이렇게 저축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통장을 하나 등록을 하겠다는 거죠. 원금 보전 뭐냐? 적금이죠. 적금 하고 중복 확인을 하면 적금은 사용할 수 있다. 이제 만기일은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장 종류는 적금으로 하겠다.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다. 메모는 뭐 1년 적금. 자,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통장이 저장이 아래처럼 보여지죠. 그 다음에 수시 입출금도 하나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자동이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통장이니까요. 아니면 자동이체로 하죠. 자동이체 통장. 자, 이름은 중복 확인 반드시 해주시고요. 통장 종류는 현금성인 경우는 통장 종류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입출금으로 선택을 하고 얘도 국민은행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동이체 하는 통장 이런 식으로 메모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연금도 하나 있어. 그럼 이제 장기 목적성을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통장 이름에서 노후연금 하고 역시 중복 확인을 하면 사용할 수 있죠. 통장 종류 이렇게 보세요. 이게 바뀌면 통장 구분이 바뀌면 이 통장 종류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이다. 그래서 연금 어디냐? 교보생명이다. 하고 메모는 부인의 노후연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통장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저축을 해야 하는 통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축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축도요, 월 고정 저축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한 달에 30만 원씩 적금을 든다. 자, 아까 통장 등록했죠? 보세요. 아까 노후연금, 자동이체 통장, 적금, 내가 등록한 그 통장 이름들이 나타나죠? 적금이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가 등록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월 고정이니까 내가 자동 등록을 쓰는 게 좋겠죠. 편리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별도로 다시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자동 등록 사용한다. 저축일은 20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적금이 등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해볼까요? 금액 또 10만 원 통장 선택 노후연금 사용함. 그죠? 자동등록 사용해야 되겠죠? 이건 10일 날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니까 등록. 그래서 이제 적금과 노후연금이 선택되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걸부터 선택되니까 자동 등록되니까 이번 달은 직접 써야겠죠? 그래서 적금 하면은 아까 내가 입력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20일 날 하니까 10일 날 해서 등록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축이 30만 원 등록이 됐죠. 노용금도 해볼까요? 노용금 얘는 뭐 10일 등록을 한다 치고 등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축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쓰다 보시면 나에게 좀 필요 없는 계정들도 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나는 이런 세부 항목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제 계정을 어떻게 수정하고 싶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 쓰기에서 지출계정 관리 아까 들어왔었죠. 자, 여기서 나는 빚이 없다. 부채 상환. 이거 나 사용 안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사용 안 하면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부채 사용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누를 수가 없죠. 그죠? 항목을 누를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사용 안 하는 상태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다시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함으로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계정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자, 계정 아래 다음 항목, 계정 다음 단계 항목이죠. 주거 항목 보겠습니다. 자, 주거 항목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근데 나는 월세 안 쓰고 나는 뭐 관리비도 아파트 안 사니까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볼까요? 자, 관리비와 월세가 이제 체크가 해제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공공비용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근데 여기에 고용보험도 넣는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추가를 하기 전에 이게 고정지출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뭐 불규칙하게 또는 불시적으로 나타나는 지출이라면 그냥 변동인데 꼬박꼬박 나가는 지출이다, 반드시 쓰는 지출이다, 꼭 해야만 하는 지출이다라면 고정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용보험은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출이니까 고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용보험 이렇게 쓰시고 추가 눌러주면 이제 고용보험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저장 해주시면 되고, 볼까요? 고용보험이 이제 제대로 선택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렌탈 이런 거 안 써. 이 항목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렌탈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르거나 해제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누르는 걸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을 해제하시고 선택을 저장하시면 어때요? 렌탈은 하얀색으로 바뀌죠. 이거는 내가 쓰지 않는 그런 이제 항목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계정, 그 다음에 항목, 그리고 이제 항목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세부 항목들을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나는 유아가 3세 미만의 유아가 우리 집에 없다라면 자,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다 클릭하는 게 번거로우시죠? 자, 얘를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하시면 다 전체적으로 선택 해제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저장을 하시면 자, 유아 양육은 하얀색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선택하지 않는 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이것만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선택 저장을 하시면 다시 이제 복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다가 본인이 이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이나 세부 항목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나에게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도 여러분들이 추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이 머니내비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크게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과 지출, 저축, 수입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뭐 안내 사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도움말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센터에 보시면 뭐 헬프 시작,
헬프, FAQ, 제안, 오류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런 메뉴들을 확인하셔서 의문점을 해소하셔도 됩니다. 이 머니내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고 쓰시게 되면 돈 쓰기 전에 이제 머니내비에게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쭉 알려가셔서 나 예산 얼마 남았지? 이거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들을 쭉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